1978년 미국 강간죄로 그 죄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어느 남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간죄는 인정되었지만 터무니없게도 그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정이 되나 무죄라는 그 기묘한 법원의 판단은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24개의 인격을 지니고 있는 다중인격자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차례의 강간 및 무장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었지만 1978년도 해리성 정체장애 다중인격 정신질환자로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남자는 이후 1991년 놀랍게도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2017년 2월에 개봉된 영화 23 아이덴티티의 실존인물, 그의 이름은 빌리 밀리건이라고 합니다. 1955년 2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로시와 아버지 딕 조나스가 이혼을 하게 되자 그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그 거취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리 밀리건의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의 개그맨 조니 모리슨과 재혼을 하였으나 불행히도 그는 1959년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빌리는 어머니와 또다시 고향인 오하이오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살이었던 그는 최초의 두 번째 인격 크리스틴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크리스틴은 본래 인격인 밀리건을 모르고 밀리건 역시 크리스틴을 모르는, 자각할 수 없는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새아버지의 자살, 어린 나이에 이겨낼 수 없는 끔찍한 충격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크리스틴에 이어서 그는 무명의 소년 그리고 숀 등 총 3명의 인격을 이어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우한 유년 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살 무렵인 1964년부터 양아버지 찰머 밀리건으로부터 수차례나 지속적으로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본래 인격을 포함한 총 24개의 인격으로 완전히 분산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빌리는 다중인격장애를 본격적으로 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토록 많은 인격들은 빌리의 정신세계에서 각자 행동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며 너무나 놀랍게도 각각 인격끼리 사랑에 빠진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빌리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빌리 내면에 있는 인격들도 역시 풍경화, 초상화, 그리고 정물화 등 선호하는 스타일이 각자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를 움직이고 바깥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요, 항상 한 명의 인격인데 빌리는 주도권을 잡는 그 과정을 훗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바닥에 빛나는 커다란 하얀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든 실제 몸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 그때 다른 인격들은 잠을 자거나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쁘고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침대에 누워있기도 한다. 어쨌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의 불량한 인격들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탐이라는 인격이 폭탄 소동을 일으켜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되었고, 해군에 입대하였으나 한 달 만에 인격들이 제각각 행동해버려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립이라는 인격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강도질을 하는 바람에 오하이오주 레바논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이나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24명이나 되는 빌리 속에 감춰진 인격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놀라운 점은 24명의 인격들이 나이, 성별, 생김새, 성격, 학식 등 모든 것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26세 본래의 인격, 아서
22세 영국인. 아랍어와 아프리카어에 능통하며 지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레이건 바다스코비치 23세 유고슬라비아인으로서 크로아티아어가 가능하며 증오를 간직한 무기에 관해 박식한 자라고 합니다. 앨런 18살 사기꾼이자 협상에 능통하고 인격 중에 유일한 흡연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스케치들은요, 바로 이 앨런이 그린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토미 16세 탈출 기술을 보유한 호전적인 성격의 색소폰 연주가 가능함. 6번째 데니 14세 겁이 많고 남자를 무서워함. 데이빗 8살의 이 소녀는 예민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격의 고통을 떠안는 그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틴 빌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인격으로서 3살의 영국인 여자아이. 난독증이 있어서 아서라는 그 해박한 인격이 그녀를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13세 크리스틴의 오빠 하모니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아달라나 19세의 여성으로서 특이의 점은 동성애자. 수줍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나 훗날 빌리 밀리건이 체포되는 계기를 제공한 그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11번째 필립 20세의 폭력배. 뉴욕의 브루클린의 억양을 구사하였다고 합니다. 케빈 20세 잡범. 사소한 범죄 계획가. 월터 22세 호주인.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프릴 19세의 보스턴 억양을 가진 여자로서 안구 떨림증이 있었으며 새 아버지에게 복수할 생각에 늘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뮤얼 18세의 유대인. 인격 중에 유일한 유신론자로서 조각에 능하며 늘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크 16세 단순 노동이 주된 일이자 별명이 좀비였다고 합니다. 스티브 21세 한때 헌병이었으며 사기꾼이자 흉내를 잘 내었고 인격 중에 유일하게 다중인격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번째 인격체는 리 20세의 코미디언. 제이슨 13세 히스테리한 성격, 기억상실을 유발시키는 인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20번째 로버트 밥이라고도 불리우며 17세의 몽상가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여행과 모험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션 4살의 귀머거리 아이. 마틴 19세의 공짜를 좋아하는 천박한 속물. 티모시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15세의 소년. 마지막으로 24번째의 인격은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26세로 설명드린 총 23개의 자아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인격이자 총체적 관리자였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이 24개의 자아를 지닌 빌리 밀리건. 그는 과연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1977년 10월 14일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3명의 여대생 강간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만 2번이나 성폭행 강도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의 10번째 인격 아달라나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며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들의 특징, 에이프릴의 안구 떨림증과 필립의 억양에 대해 증언을 했고, 빌리는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어졌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총 3회의 납치 사건, 3회의 무장강도, 그리고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 과정에서 누구나 거치는 심리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윌리스 드리스콜 박사에 의해 정신분열인 급성조현증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센터에서 도로시 터너라는 인물에 의해 다시 검사를 받았고, 도로시 터너는 그가 다중인격을 겪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형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앓고 있는 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죠. 가짜 연기를 펼친다고 의심을 했던 매서운 수사관들과 의사들이 갖가지 검사와 치조를 실시하였지만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빌리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지만요, 아서라는 인격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학, 그리고 의학까지도 전문가 수준으로 뽐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레이건이 됐을 때는 미국인인 빌리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였고, 토미로 변신하게 되면 전자제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런이 되었을 때는 그 빼어난 예술 실력들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앨런이 그린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한 연기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단진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된 그는 1978년 최종적으로 정신이상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정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그 기묘한 판결을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빌리는 이듬해 1978년부터 아테네 주립 정신병원을 포함한 여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심리학자 네이비드 카를로부터 집중적으로 정신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빌리의 인격 중 하나인 크리스틴이 의사에게 쓴 쪽지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난 의사 선생님이 좋아요. 이런 천진난만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성폭행범이 호화로운 치료를 받는다는 그 여론의 문매를 받으며 비난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다중인격장애는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빌리는 오래된 그의 정신장애 때문에 엄청난 돈을 치료비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4억 원이 넘는 돈을 낼 수가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법으로부터는 그 죄를 사함을 받았으나 다른 형식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치료 속에서 처음에 그는 10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나 이후 14개의 추가적으로 인격이 더 발견되어지면서 총 24개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추가적 인격들은요, 범죄적 특성들을 지녔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1988년 정신병원 생활 10여 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그 판결을 받아 빌리 밀리건은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치료와 함께 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1991년도부터 그는 느닷없이도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 제작사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1996년부터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고, 그의 지인들 역시 그로부터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4년 12월 12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된 것으로 마지막 소식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017년 2월 22일 빌리 밀리건의 그 기이한 인격들과 그 인생을 모티브로 한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졌습니다. 영화에서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학대가 그 여러 개의 인격체가 나타나게 된 계기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빌리 밀리건에게 23개의 인격들이 형성되게 된 계기는 성적 학대를 했던 그 양아버지가 원인이겠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중인격의 조짐이 있었다는
그런 의견도 역시나 그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과 자살, 그리고 무관심,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 가정 환경 탓이 제일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고요. 각자 개성이 뚜렷한 24개의 인격들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던 시절부터 20년 정도를 상황에 따라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빌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빌리 빌리건이 총 24개의 인격체를 지니고 있었다는 그 주장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로 밝혀졌으나 혹시나 그는 탁월한 연기 능력을 지녔던 천재적 인물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의 연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면 정말로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감춰진 진실이라면 이러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핑계삼아 죄를 사함받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그 마지막 퍼즐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